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열풍이 부는 것 같네요.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또 뭐 유럽도 있었고요, 일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일 해외장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어떤 더 이슈가 있는지 주말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빠 주식학교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와, 미국이 진짜 뭐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사상 최고치를 이제 S&P가 찍었고, 네네네. 이제 다우 지수도 거의 문턱까지 왔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나스닥도 곧 올라올 것 같고, 네.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이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조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조작설. 그죠. 조작, 이거 뭐 썰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어느 정도 그렇게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요구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월을 주구장창 했었죠. 네. 네, 파월을 자르겠다느니 뭐 그렇게 울음장을 놓으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지켜보겠다. 네.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서 시작했을 거고 또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하반기에 금리를 2번이나 내리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네. 여기에다가 미국이 금리 내린다니까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네네. 그런 국가들 전부 다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동참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 뭐 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동 지역에 음. 위기감을 좀 고조시켰단 말이에요. 드론이 하나, 그 비싼 드론이던데. 네네. 그거 하나 이제 박살냈더라고요. 어디서 박살냈는지 이게 모르겠네. 그건 이제 이란이 쏜 거예요. 확실한가요, 이란이- 그거는? 워낙 네네네. 많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네. 네, 그건 이란이 쏴서 적출을 시킨 건데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뭐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공의 상이었다. 뭐 또 네. 이렇게 얘기했었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상당히 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트럼프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이란이 저질렀다. 오, 강하게 라고 하면서 발언했었네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자가 이란을 그래서 공습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발 빼는 모습. 네, 약한 모습.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긴장감. 이걸 네. 통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뭐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네네. 또는 이제 물가 상승 또는 이제 뭐 유가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주가와 연동성이 좀 있어요. 양적인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같이 상승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좀 통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확 다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한 그런 썰이 좀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막 그렇죠. 밀어붙이는 상황. 네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네네네. 무역 분쟁이 삐끗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건데 파월이 잘못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참 자기 탓은 아니고 남 탓을 정말 잘 하기를 좋아하는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가들이 팡팡 튀어 오르니까 마냥 미워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재선이 내년에 확 실시된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네. 왜냐면 이제 재선이라든지 이런 또 정권에 대한 재집권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주가를 올려놓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뭐니 해도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통해서 재선에 또 유리한 고지를 또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덩다리로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예전에 이제 연초에 부자빠의 주식학교에서 블룸버그 특파원님이 이제 그 해외 주식을 조금씩 설명을 해주셨는데 덩다리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수익 난 종목들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2월 달에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그때 한참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던 게
한참 뭐 IT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뜬금없는 월트 디즈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한 3, 40% 정도 수익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관심이 계신 분들은 또 저 이제 부자빠 주식학 그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은 또 좋은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근데 네. 크게 이게 차트를 다우존스 차트를 크게 놓고 보니까 약간 봉이 3개 정도처럼 보이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뭐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뭐 넘어가야죠. 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고 트럼프가 또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야, 뭔가 네. 하나 이게 만드는 네. 데는 손재주가 대단한 분 같네요.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이렇게 막 그 외통수처럼 막 고집불통이잖아요. 맞아요. 막 입만 네. 봐도 툭 튀어나온 입 삐죽이 네. 항상 하고 다니잖아요. 네.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 음. 뭔가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네네. 비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 또 뭐 내년에 대선이 확실시 된다면은 네. 앞으로 또 남은 기간을 또 고통스럽게 보내느니 음. 트럼프의 비율을 맞춰보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될 건데 지금 눈밖에 네. 벗어나봐야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주가를 이제 올리자 음. 이런 쪽으로 좀 가려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오늘 좀 미적지근한 주말다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마이너스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일 굉장히 갭 상승을 하고 급등했던 모습을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이제 지금 인접해 있는 북한 네. 이슈를 다시 한번 들 수 있겠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진짜 오랜만에 실제로 방북을 하면서 또 관련 그런 종목들이나 뉴스들이 굉장히 뜨거운 지금 상황이긴 해요. 이게 시진핑과 그 김정은의 만남은 되게 재미가 있는 게요. 네네네. 김정은이 시진핑을 일단은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도 이제 여기 장난 아니네요. 네, 뭐. 네네요, 네. 자, 우리 집도 짖어요. 네네네. 많이 짖네요. 이 녀석이 조용하다가. 네, 경제를 논하는데 강아지가. 네. 어쨌든 뭐 개소리하지 말라 이런 소리는 아니겠죠. 네. 설마 근데 그런 소리는 이게, 아니겠죠. 네. 그 시진핑과 그 김정은 간의 만남은 김정은이 일단은 시진핑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네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북한이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거였을 거예요. 네네네. 북한이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들을 음. 그냥 미국에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중국이 이걸 덥석 물었죠. 아하, 왜냐하면 네. 중국도 지금 미국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전달할 만한 매체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둘이 일단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뭐 성대한 환영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나눈 게 뭐냐면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시진핑한테 얘기한 거죠. 야, 이게 한번 네. 둘러치기 같은데요. 네네. 네네네. 그렇게 됐고 시진핑은 그 얘기를 듣고서 중국이 너희들을 열심히 도와주겠다. 우리 대신에 좀 힘을 좀 쓸 수 적극적으로. 있다. 네, 그런 네, 말이에요. 적극 도와주겠다. 네. 지금 요렇게 딱 된 상황인데 이거를 중국의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대로. 다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네네네. 트럼프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걸 이제 그 미국한테 얘기한 건데 미국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대화의 그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지만 네네네. 중국은 요걸 한번 꽈서 생각해야 되는 게 너희들 다음 주에 나랑 만날 거잖아. G10 정상회의 있잖아요. 네, 정상회의를 할 거잖아. 네네. 근데 너희들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북한 아니니? 그렇지. 이걸 내가 해법을 주겠다. 뭔가 딜을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렇죠. 힘드니까 북한을 내가 좀 잘 요리를 할 테니까 우리랑도 좀 이렇게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런 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렇지 않고선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뭐 명상회담 일주일 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쇼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시진핑이 답답한 게 없으니까 불러서 김정은 와 이러면 되는데 굳이 뭐 북한으로 갈 필요도 없었는데. 직접 가서. 이게 그리고 네. 이번에 갈 때도 외교 관련한 고위 당직자를 다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야
대규모 군단을 네네네. 데려갔었군요. 네. 기업인들은 싹 빼고 이제 외교 당직자만 데려갔기 때문에 네네네. 시진핑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냥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교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대접을 하면서 네. 우리가 북한을 요리를 잘 해줄 테니까 미국이 우리와 대화해서 북한을 이렇게 그 식탁에 올려놓고 네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식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네. 진짜 뭐 이렇게 뭐 고도의 술수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화웨이와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해법을 직접적으로는 타결이 안 되니까 북한을 우회해서 우회 상장 개념인가요? 뭐 항상 하여튼 뭐 그런 개념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약간 북한을 물타기죠. 네. 빌미로 삼아서 음. 예, 일단 얘기를 해보자. 네네. 어차피 이제 미국도 북한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중단됐던 대화의 제스처를 계속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사일 쏴도 뭐 괜찮다,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우려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뭐 뉴스를 보니까 요번에 또 G20 다음 주인데 G20 회의를 하고 나서 또 우리나라를 방한을 한다는 그 트럼프가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북한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네네네.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지만 모두 다 미국을 향해서 대화를 하는 약간의 동상이몽 같은 그런 상황이 네네. 좀 됐고, 네. 그다음에 뭐 트럼프도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주가 많이 짙네요. 예, 빨리 네. 끝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방송에 좀 잡음이 들어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네. 뭐 일단 시장은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은 금리 인하 열풍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해서 증시가 부양되는 모습들이고, 아직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딱 인하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확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동조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덩달아 유가가 좀 중동이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유가가 그래도 낮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지켜주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 부양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해외 시장과 전체 전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뭐 한 주 계속해서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은 다음 주도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분간 좀 분위기들이 괜찮아지겠죠?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겠죠. 또 월말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다음 주에 그 G20 정상회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악재라고 말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서 또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마지막 구호는 이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주가도 그렇고 뭐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많은 사업이긴 한데 모두가 한 방향을 외칠 때는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호는 모두가 아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 하겠습니다. 가치가 없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아는 것은 가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